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살짝 조정 나왔고요. 이거는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조정 나온 거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전혀 상승 추세에는 지장이 없는 가벼운 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유럽이 많이 빠진 건 제 생각엔 중국의 영향인 것 같아요. 어제 낮에 중국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부양책 실망감이라 이러면서요. 그 영향으로 좀 유럽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낮부터 해서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 분위기 안 좋았던 걸 이어받아서 아마 오늘 낮에도 좀 주식시장 분위기는 일단 조금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지금 제가 영상 녹화하면서 세계 증시는 뭐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통틀어서 좀 싸잡아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근데 이게 그 각자의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강한 미국과 가장 약한 뭐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서로 온도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계 증시는 어떻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어젯밤 보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온도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뭐 세계 증시는 혼란합니다, 혼조합니다, 뭐 큰 방향성을 찾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맞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어쨌든 온도 차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은 강하고 그죠? 다른 나라들은 약하고 뭐 이런 흐름들은 좀 네, 지속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제 각각의 대응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언제나 가장 강한 친구를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가장 약한 친구는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음, 다만 이제 뭐 유럽 증시까지 이렇게 가장 강했던 유럽 증시까지 어젯밤 막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하락 전환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면은 야 이거 어쨌든 세계 증시 분위기가 뭐 그렇게 긍정적이만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가볍게 경계할 포인트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혼조해졌고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하긴 강한데 약간의 경계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재료로 같은 재료로 이 비교적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좀 랠리를 뭐 거의 일주일 가까이 단기간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다소 경계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런 상황에도 미국 주식은 강하니까 눌림지 매수 그죠? 아직도 한국 주식은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매력적인 가격이니 만약에 뭐 투매나 이런 게 나온다면은 뭐 네, 투매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상승 전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일단 매수 기회를 기다려 보는 쪽으로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 저는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아닐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어쨌든 좀 편안하게 좀 있을 생각이고 하여튼 그 오늘 내일 이제 한국은 이제 옵션 만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도 사실상 뭐 준 만기일에 해당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 만기일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 요런 움직임이 많다고요. 일봉을 나타내자면 이렇게 도치형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이 장중에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리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장중에 많이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로, 장중에 많이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원점을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지는 게 옵션 만기 부근의 움직임인데 하여튼 오늘부터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이미 이제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이 이제 좀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 경계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기일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 옵션 만기가 끝나야 뭐 한국 증시는 뭐 그래야 이제 뭐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뭐 반드시 만기일부터 뭐 시장이 뭐 다시 뭐 반등하라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월물에서 풋옵션들이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월물이 마감이 돼야 만기일이 끝나야 그다음부터 뭔가 이제 파생 상품 쪽에 지금 어떤 하방 베팅 쏠린 것들이 좀 청산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물가 지표가 한국 증시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좀 계속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기 이후를 좀 한국 증시는 만약에 이제 뭐 바닥을 잡는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싶다면은 이 파생 상품 만기 이후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어젯밤에도 트럼프 트레이딩 강화죠, 그죠? 어젯밤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여러 행정부의 그 중요한 사람들 이제 인사 임명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트럼프는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뭐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뭐 무슨 보좌관에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에 이제 인사를 임명하기 시작을 했죠. 인선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금리가 크게 올랐고 금리가 오르니 달러도 크게 올랐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은 어젯밤에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이 뭐 크게 뭐 흔들리거나 하락 전환할 만한 위기 뭐 그런 건 안 보이고 상승으로의 목표치도 아직까지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습니다.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도 비싸다 싶지만은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아직 꼭지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지금 이런 움직임은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니라고요. 아직은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시장에 깔려 있는 거고 글쎄요 뭐 잔잔하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인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야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지 않냐라고 잔잔하게 사람들이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 그 물가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JP모건에서는 오늘 밤에 CPI가 예상치를 웃더라도 월가의 낙관론은 안 꺾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은근히 인플레이션을 좀 반기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서 이제 금리 인하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주식시장은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지표 앞두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살짝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표 발표를 핑계로 대고 아마 또 뭐 상승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단기적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고 상승 목표치가 좀 달성이 안 됐고 하락 전환한다라는 명백한 신호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도 지표 발표 전에 일단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일단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기준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아직 한국 주식 뭐 다른 나라 주식들은 좀 바닥은 안 나왔다 뭐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 뭐 국제 유가는 뭐 보시면은 소폭 반등했다라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좀 가는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그저 고점 찍고 숨고르기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트럼프 트레이딩이 너무 단기간 강해가지고 지금 좀 움직임이 좀 둔화가 돼 있습니다. 트럼프 승리 후 주식 롱 BOFA에서 나온 건데 11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좀 미국 증시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나. 물론 비쌉니다. 그죠? 이게 지금 싸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이 엄청 비싸고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를 수 있는 건 이런 심리적인 것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유동성의 측면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젯밤 있었던 일들 뭐 유럽 증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유럽 증시가 어제 독일 증시인데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딱 봐도 이렇게 어떤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추세선이 박살나 버렸죠. 물론 아직 전저점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젯밤은 이렇게 빠지면 안 됐었거든요. 유럽이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상승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거였는데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어딘가를 이제 3중 고점형을 단기적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이 일단 됐다라고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스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어, 네, 뭐 요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다만 이게 하여튼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 다 뭐 각자 갈 길은 잘 가긴 가더라고요, 그죠? 미국 증시 분위기 그렇게 좋으니 야 설마 한국이 급락 폭락까지 하겠냐 했는데 어제 풋옵션이 대박이 나버렸죠. 하여튼 정말 독특합니다. 분위기는 좋으나 온도 차이가 워낙 극심해갖고
유럽 증시도 자칫 잘못하면 쏟아질 가능성도 좀 있긴 있겠죠. 하여튼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안 좋았죠. 장중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이건 그냥 아주 강한 거죠. 이런 건 건전한 조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습니다. 어젯밤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뭐 러셀 지수가 좀 흔들렸나? 그래서 이 하락 종목 수가 좀 많긴 했는데 또 러셀 지수가 안 좋으면 나스닥이 또 살려주죠, 그죠? 어젯밤은 엔비디아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힘을 내면서 그 와중에 한동안 많이 올랐던 테슬라는 살짝 조정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의 시가총액 자체는 시장 분위기 자체는 계속 쫀쫀하게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탄력적으로 좀 탄력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뭐 일부 기업들의 뭐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쇼피파이 뭐 이런 것들이 21% 상승하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죠.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하여튼 결정적입니다. 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뭐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낮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이 당장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아직까지 금융시장은요. 당장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는 없는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죠?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간 지표들 보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우려 정도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뭐 12월에도 금리 인하하겠지라고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는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뭐 유동성, 뭐 금리 인하 기대감 하여튼 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쫀쫀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뭐 그런 상황이죠. 쉽게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스닥 30분봉 보고 계신데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도세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이제서야 그죠? 그러니까 30분봉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한 달 정도 될 거거든요. 한 달간 답답한 박스권이었고 이 박스권을 이제 나 본격적으로 이제 극복한다. 라는 이제 의미 있는 강력한 매수세가 몇 거래일 정도 나온 거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조정이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나스닥 본 거고요. S&P도 뭐 똑같습니다. S&P도 뭐 분봉 보시면 너무나 아직까지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이고요. 참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약간 잘못 이야기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표치 관련해서 S&P는 뭐 제대로 뭐 잘 이야기한 게 맞는데 나스닥에 살짝 좀 목표치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S&P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런 저점들을 연결하시면은 어떤 추세선이 나옵니다. 이런 추세선이 보통 어떤 저항으로서 이런 신고가 랠리에서는 이런 추세선이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S&P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목표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2% 3% 이상 어쨌든 S&P 지수는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눌렸다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런 모습이고 나스닥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제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추세선을 제가 이제 하나 긋긴 그었는데 이 추세선 말고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 대략적으로 10월 말에 나온 저점하고요. 23년 10월 말에 나온 저점하고 24년 4월 중순에 나온 저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추세선이 하나 나옵니다. 이 추세선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나스닥은 상승 목표치가 한 2% 정도, 뭐 2, 3% 정도 현재 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위에 있는 추세선만 생각을 해갖고 상승 목표치 막 6%, 7%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6% 7%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저항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상승 목표치가 6% 7%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추세선이 하나 좀 더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이걸 제가 못 봤더라고요. 하여튼 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게 야 봐라 네가 그어놓은 추세선이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이쪽 부근에 와서 음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은 됐다. 이 정도면 하방 베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뭐 물론 그게 통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선에 터치할 때까지 쥐어 짜는 경우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이게 하락 전환한다라는 그런 신호는 아니거든요. 분명 음봉이 쭈르시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이 지금 이런 선 근처에 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하방 진입을 그냥 뭐 순진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 하방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이 결정적인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난 이런 선을 매매 기준으로 활용할 거다 그러면, 야 대충 근처에 왔네, 여기서 사봐, 이게 아니고 이 선에 터치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은 대응일 겁니다. 대충 부근에 왔네, 이 정도쯤 사야지 하고 사셨다가 이게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위쪽으로 여전히 뭐 몇 프로 이상 더 남았다고, 나스닥도 2, 3%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 부근이라고 그냥 적당히 뭐 생각하시고 적당히 매수하시면은 가슴 아플 수 있다. 생각보다 이 바닥이 좀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슈팅이 걸리고 이러면 지멋대로 움직이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추세선 같은 것들 잘 그어놓으면 정말 정확하게 터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근에 왔다고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미국 증시는 하방 베팅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전환의 신호가 없고 너무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이 강합니다. 한 달간, 두 달간 박스권을 장대 양봉으로 극복을 했는데, 극복을 했, 네, 지금 극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시세의 시작,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미국 주식은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혹시나 몰라요, 그죠? 그 제가 지난번에 자료 보여드리면서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국 주식이 이제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긴 맞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올라갈 만치 올라가 갖고 나스닥이 이제 끝까지 이제 뭐 상승 목표치 채워져 갖고 미국 주식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이런 데도 좀 돈이 쏠릴지도,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 하여튼 아직 미국은 더 갈 길이 남았다 이겁니다. 채권 시장도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쭉쭉쭉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이 정도까지는 한 번쯤 눌림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긴 한데, 지금 이것보다 더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채권이 바닥을 만들 생각이 있다라면 지금 여기서 이제 더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 10년물 선물 30분봉에 30분봉을 보고 계십니다. 10년물 국채 선물에 30분봉. 요 정도에서 쌍바닥 만들어줘. 사실 이것도 안 좋아요. 여기쯤에서 반등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어젯밤 안 빠지는 게 사실 가장 좋았습니다. 채권 투자자분들 입장에선요. 근데 뭐 물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를 하자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자면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채권이 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지금 채권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답답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전저점 자리가 붕괴되면은, 야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코스피나 삼성전자처럼 어이없게 또 여기서 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물 선물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채권이 계속 그렇다. 그래서 달러도 계속해서 강세가 그죠 나타나고 있죠. 달러가 강하니까 원자재들 다 죽고 있습니다. 원자재들 반전 신호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원자재들하고 비슷하게 손잡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서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고 이 옵션 만기 부근이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으니, 만기까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푸시 지금 뭐 시동을 걸어버렸으니 만기를 앞두고 만기까지 뭐 계속해서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만기 부근에서 바닥이 나오는 걸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막연한 기대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배웠고, 이 눈에 띄는 뭔가 어떤 반전의 신호, 그런 게 등장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뭐 물론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나,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그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버티시는 게,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익을 깔고 버티는 거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손해를 깔고 버티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보시면 오늘도 지금 시작부터 지금 급락 출발이거든요, 코스피. 뭐 여기에 역사적 저점이 있다. 야 8월 5일날 저점이 선물 324다. 그러실 수 있는데 324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슈팅이 이미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함부로 바닥 잡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겠고, 하여튼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뭐 하여튼 누가 들어와서 양봉을 보여주면 그때 뭘 해야지. 예.
지금은 어쨌든 아닌 것 같습니다. 풋옵션들 랠리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마 만기일 영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는 좀 몸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